안녕하세요. 미니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제가 또 다시 애널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딸기망고님께서 또 안 해주시나봐요 라고 그랬는데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바빠서 못한 거기 때문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를 지금 영어 버전이랑 한국말 버전이랑 다른 나라에 찍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뒤가. 그래서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약신부 소년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김정수라는 사람이 저번에 킴 패밀리 그 김씨 집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잔약신부는 훌륭하고 얌전한 아내감으로 자라났으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319년 말경까지도 그 아이는 사내아이라 여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아이의 거칠던 시절을 불쾌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 그 아이는 더 미개하던 시대에서 왔으니까. 그보다는 그 아이가 결국 순종적으로 변한 것이 그 아이의 타고난 훌륭한 성장과 얌전한 성품의 증거라 여겨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아이가 그 거친 천성을 극복하게 된 것은 우리 김씨 일가와 그 아이의 남편의 공이기도 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채권자와 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은접질러 뛰어들어왔다. 이야기 좀 해요. 그이가 더 큰 소리로 질렀다. 내가 바쁘다고 말을 해보았으나 그 아이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를 뿐이었다. 지금 당장이요. 나 부끄러운 상황이 나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이거 농담인가요? 진짜예요? 정말로 결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제발 좀 진정하거라. 나는 그리 말하고 아이를 자리에 앉혔다. 아이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지적한 후에 나는 직접 그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아이는 혼인에 대하여 뭔가 기미한 상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혼인은 수년이 더 지나 그 아이가 여인이 된 후에 적절한 남편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아이의 순결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에 빠진 아무개와 몰래 도망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무개라는 좀 웃기네요. 간단히 말하여 그 아이의 생각은 기괴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짝이 없었고 자신의 남편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안 여느 여자아이들이 모일 법한 흥분 대신에 경로한 상태였다. 상대가 다름 아닌 황제라는 놀라운 사실조차도 그 아이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연애가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아이로 좀 많이 비춰지는데 원래 자기 남편이 됐으니 왕자라 그러면은 그럴 법하잖아요. 아니면은 황제가 너무 못생겼나? 연애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접속할 수 없는 데이터 블록이 있어요. 아마도 인간만이 접속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접속을 시도하면 그저 쑤시듯이 아프기만 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컨솔로 접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슈퍼유저 모드가 되면 디크립트 블락 3라고 입력하세요. 영어판에서 약간 좀 문제 있었는데 제가 영어 버전이랑 좀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로그 기록 터미널을 사용해서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내 김영서. 지난주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고 그 이래로 계속 나를 성가시게 만들고 있다. 내가 집안에서 어딜 가든 이 여자는 나를 따라오거나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겁을 했지만 최근엔 놀라는 건 덜하고 그저 짜증스러울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하나다. 왜 이 멍청한 계집은 나를 좀 평화롭게 놔두지 않는 거지? 서울에서 이 여자를 한시바삐 우리 집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몇 시간 전에는 방 안에서 내내 어슬렁거렸고 수학 선생이 온 다음에야 나는 아내를 방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수업은 매끄럽게 진행되었지만 내가 이 과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몇 시간 후 선생이 떠날 때 내 방문 앞에 누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는지 알겠는가? 당연히 그 여자였다. 내내 거기 앉아있었던 거요? 내가 묻자 아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런 비그러먹. 얘기 좀 합시다. 나는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고 책상 앞에 앉혔다. 도대체 이게 다 뭐지? 당신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소. 계속해서 당신의 뒤치덕거리를 해줄 만한 시간이 없단 말이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짜증이 난 것이었으나 아내는 겁을 먹은 얼굴이었다. 잠깐 동안 아내가 울음을 터뜨릴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절 싫어하시나요? 아내가 물었다. 여자들이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감성적인 거지? 내가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다.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여보, 당신은 굉장히 아름다워. 답다워. 당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결코 당신을 싫어하지 않죠. 아내는 눈물을 참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그럼 왜 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시죠? 제가 서방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없소. 당신이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걸 도와줄 게 아니라면 말이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문관 시험에 통과하는 일 뿐이오. 당신 글을 읽을 수는 있어? 약간이요. 아내가 대답했다. 약간으로는 부족하오. 내가 말했다. 제가 서방님께서 공부하시는 동안 옆에 있으면 안 될까요? 저도 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조용히 있을 테니 제발이요. 나랑 안 된다고 말하다가 이어진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그러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청컨대 최소한 저에게 서방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영석의 아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때 들어와가지고 환상이 깨졌다는 사람 같았는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나는 김영석의 처와 류제와 왕의 아내 왕비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참 흥미로워요. 한번 볼게요. 새로운 문관 김정수 13일에 영석이가 마침내 문관 시험에서 통과했다. 이 일을 제외하면 318년의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약간 좀 의심스럽네요. 갑자기 여기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그거 자체가 약간 뭔가 있었는데 일부러 아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새로운 여자아이 김영석의 처. 사랑하는 어머니께 집안에 새로운 여자아이가 머물게 될 모양입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의 이름을 잔약신부라 하고 김씨 가문의 몇 대에 이어 내려온 커다란 알 안에서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지내고 있던 13살짜리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이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나타난 것이 상당히 불쾌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이리 설명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황제의 후궁으로 보낼 계획인 것이요. 아이가 어리고 아름다운 데다가 황제께 아직 아들이 없으니 황제의 총애를 사기 위한 첫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오만 아버지께서 나와 관계없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는 뜻이오. 이제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 자신의 능력적 택인지 아니면 황제께서 아버지가 바친 여자를 어여삐 여기시어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을 거요. 최고 장관직에 오르겠다는 서방님의 계획을 시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면 어찌하여 대체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리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려. 남편은 그리 말하고 불쾌한 얼굴로 방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여전히 이런 걱정들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줄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영석과 김영석의 아버지가 조금 컨플릭트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보여지네요. 자, 류재화 이거 영어판에서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저 왕민님께서 걱정하는 고민이 잘 보일 거예요. 류재화 남편이 나에게 새 분이 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거의 미소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서방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젊은 부인을 들이면 나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기쁠 거라고. 남편이 바라던 답이 이것임이 분명했고 내가 진심이라는 확신도 준 것 같다. 내가 자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무슨 말을 듣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다. 하지만 남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자가 겨우 13살 먹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남편은 몇 년 후 그 아이가 혼인정년기가 되면 데려올 것이다. 그 무렵 그 아이의 미모의 절정에 도달하되 지나치게 세상 물정을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 게다가 나와는 달리 남편이 원하는 아들을 낳아주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출출하는 것은 내 지위에 걸맞지 않은 감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남편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였으나 우리들 모두 나이 같은 지금에 와서 내가 어떻게 어른 신부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류재화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를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터미널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디크립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O 아이고 맞다. 여기서 좀 안 보이시죠?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SEO 현애입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복구가 이제 다른 AI를 복구하는 거예요. 이제 곧 뮤트가 나올 겁니다. 뮤트가 참 재미있는 아이예요. 재미있죠, 진짜. 제가 이거 해피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해피엔딩을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상인격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SU 현해가 됐으니까 decrypt block 3 해제됐습니다. 이제 퀴트 해가지고 나머지를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현해와 다시 뵀는가요? 그 블로그 아무나 하셨어요? 그렇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와, 이 부분이 암호화되어 AI 접근에 막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네요. 저라도 그 참견쟁이 번외가 이걸 읽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정말이지 영화 같은 이야기인걸요. 선생님이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보실 수 있게 이 부분 기록 2개를 첨부해드릴게요. 하지만 관심 없으시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다른 걸 찾으면 되니까요. 오소진 얘기가 다시 나왔네요. 오소진 시댁으로 오다. 지난 몇 달간 나는 기대감으로 대단히 초조한 상태였다. 혼인을 올린 지 거의 한 해가 지났는데 남편이 생민 나리께서는 지난주까지 나의 친정집을 단 한 차례 방문하시어 다음번에 꼭 나를 시댁으로 데려가게 되는 약조만 남기고 다시 오지 않으셨던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을 즐겨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내 생각은 오로지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다. 어찌 새색시가 이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의 한 해 동안 남편이 홀레복을 입은 나를 얼마나 아름답다 생각하였을지, 남편의 가니는 손에 안겨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남편은 집에서 살 나를 손꼽아 기다리며 가슴이 초조한 만큼이나 둔부에서도 흥분감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천한 것임을 알고는 어찌 억누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남편이 도착하여 나를 데리고 산산에 들른 후 마침내 시댁으로 내려갔다. 이런 사치스러운 집은 평생에 본 적이 없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하인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여자들의 내실, 그리고 별이 보이는 창문이 달린 식당까지. 내가 가족들도 가난하다 할 수는 없지만 별이 보이는 창문이라니 정말이지 장관이었다. 내가 양반가의 시집을 오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행운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전만큼 글을 쓸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밤은 지금껏 아주 오래 기다려왔다.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의 발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거세게 뛴다. 현애가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저기 방금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까 그렇지 않더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 않더라고 해볼게요. 그렇지 않다. 왜요? 보기 좋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기쁜 일이죠. 아, 잠깐만요. 여기도 약간 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코스프레를 좋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실 전 여러 가지 다른 옷들도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말을 꺼내고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혹시 보고 싶으세요? 물론이다. 아, 네, 좋아요. Change outfit 명령을 사용하시면 원하실 때 제 옷차림을 바꾸실 수 있어요. 세상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는 옷이 두 벌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달리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어쨌든 원하지 않으신다면 구태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로 관심 있으시면 change outfit을 입력하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부탁드리기엔 좀 엉뚱한 일이기도 하네요. 이런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라. 제가 그냥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이게 화면은 좀 덕후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아웃핏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스미스 가문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알겠어요. 이건 사실 저한테도 전부 새로운 것들이에요. 이미 오서진이 쓴 다른 기록을 하나 읽어보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 꽤 많은 기록을 남겼네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물어보는 건데 새 신부로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귀여워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감정 별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아무래도 그건 제 결혼 생활만큼 나빴던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딱히 부럽진 않아요. 불쌍한 여자 같으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방금 스미스 가문의 가계도를 첨부해뒀어요. 그걸 보시면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가 가계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신이 없네요. 그 집안 하다시피 제 가족이 아니라서요. 어쨌든 가계도를 드렸으니까 계속 읽어보시다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함께 기록을 살펴보면 되니까요. 오소진 아까 전에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른 것 같네요. 아까 좀 우선 가문 족보를 좀 볼게요. 현에 스미스 대현, 스미스 대호, 스미스 경삼과 여기 상민치, 여기 오소진, 부인 오씨, 부인 강씨 이렇게 하네요. 스미스 가문은 뮤트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세상 화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자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연애가 이거는 더 볼 수 없겠군요. 아마 뮤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아무래도 한국말 버전은 뮤트한테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믹스 상민. 그는 제수씨에게 제수씨가 이 문제를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편지를 보내요. 아버님은 여전히 나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을 테니 말이요. 제수씨도 아버님이 어떤지 잘 알지 않소. 내 이미 아버님에게 큰 호의를 베푼 터에 이런 문제까지 쏟을 만한 여유가 없소. 안 좋은 소식은 내 직접 함장이자 황제 대신 폐하께 청을 들어보였으나 아버님 같은 능력을 가진 자에 걸맞은 자리가 없다는 저편뿐이었소. 애거를 하였지만 그 아둔 배기가 도대체 어떤 관리의 일을 할 수 있겠소. 이 점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내 말을 사사로이 여기지 마시오. 아버님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니 하나 박 장관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문제를 덮어두라. 테스트시키서는 없었어. 이 일이 싸게 먹히지 않으면 말해두어야겠어. 그 집으로 가는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냈겠지만 남편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 좋을 것이요. 아우의 싸움질을 뒤처리하는 짓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스위스 경삼이 아우였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솔직히 그 문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스미스 상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투로 말해요. 스미스 상미가 스미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좀 제가 한국말 버전에서 뭔가를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뮤트를 여기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뮤트를 사용하게 됐지는. Enable AI 뮤트. 우선은 뮤트를 볼게요. 좋아. 도대체 무슨 빌어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잠깐만, 외부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바깥 지도가 있는 거야? 입의 바깥쪽에? 좋아, 잠깐만. 지금 시스템 목록을 점검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겠어. 내가 명령 입력을 받아본 지가 600하고 22년이 됐다고? 이런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다 알겠군. 기록을 보아하니 내가 오픈한 상태인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군. 배가 점차 동력을 잃고 있고 주 원자로가 옛날보다 많이 낡았다는 걸 제외하면. 하지만 너 반갑구나. 넌 내가 기억하는 한 배의 배 바깥에서 접촉을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이야. 난 뮤트라고 해. 무궁화호의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이지. 만나서 반갑군. 좋아.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나한테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그 미치광이 살인마 계집의 잘못일 테지. 미안하구나. 서로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치광이 살인마 계집이 현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지 나에게 말해보지 그래. 그러니까 이건 좀 기묘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너는 남자야 아니면 여자야? 아까 여기 맞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말하는 게 달라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우선 남자로 갈게요. 그렇군. 알게 되어 다행이야. 상배조차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래. 넌 어디서 왔지? 지구? 아니면 다른 콜로니에서? 제가 콜로니가 있긴 한 거지. 그러니까 난 이 배가 콜로니를 만들기 위해서 출항한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군. 그럼 난 거기서 온 게냐? 아니면 지구에서 온 게냐? 저번에 지구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지구에서 왔다고 할게요. 훌륭해. 거기가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도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지만 내 메모리는 작동 중단이 되어 대선 시점에 겨우 300년 전까지만 남아있어서 말이지. 함상력 0년 이전의 내 모든 지식들은 거의 찬양 진부의 어린 시절 일기에 기반에 든 거라서
말도 마. 그건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거든. 하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로 답을 얻을 가능성은 아마 없겠지. 그래. 좋아. 그 밖에도 중요하게 물어볼 게 뭐가 있더라. 아, 알았다. 결혼했어? 안 했다. 아,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러고 보니 난 우주선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 우주선을 스캔해보았는데 굉장히 작던데. 너 언제 타고 있던 거야? 그렇죠? 장관 돼서 홀로 있는 남자라니 굉장히 로맨틱한데? 이쪽이 참 특이하죠? 자, 이제 생각할 만한 건 다 물어본 것 같군. 미안. 뭐 그리 대단한 걸 물은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다 알게 된 것 같아. 다른 게 생각나면 물어볼게. 알겠지? 어쨌든 간에 내가 보아하니 넌 그 미치거리 살인마 계집 감기 기록을 좀 살펴본 모양인데 그렇지? 약간 좀 무서운 얼굴 하고 있네요. 내가 대신 도와주고 싶어. 보너스로 난 절대로 누구처럼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여기 약간 떡밥이 나오네요. 대량 학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스미스 가문 족보를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뮤트가 조금 더 자세할지도 몰라요. 그거마다 대충 알 수 있겠지, 안 그래? 기계도라는 건 응당 이래야 하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어. 가게도 그 기계도래. 이게 다네요. 이게 맞나 봐요. 좀 이상하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러면은 제가 로그를 가가지고 블록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오소진에 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추천사대 혼인 놀림 여기 저번에 읽었던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읽은 거네요. 아까 전에 이거 보여줘 볼게요. 이건 사실 내가 오소진을 알기 전 기록이야. 그 사람의 얼굴 붉히는 새색시였던 시절을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말이야. 그 여자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친구였지. 우린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하지만 이해해줘야 돼. 그 사람이 좋은 아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게 전적으로 그 여자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그건 내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유재와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아. 오서진의 결혼 생활에 있었던 문제는 그 여자 잘못이 전혀 아니었어. 그 여자는 그저 망나니 같은 사내의 부인이었을 따름이야. 내게 경우에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그 이제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길 바라. 알겠지? 여기 뮤트와 같이 친구였던 것 같네요. 블록 3. 새로운 게 나왔네요. 여기 뮤트가 조금 더 새로운 걸 풀어준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운 상황. 겨우 2회 전만 해도 내가 남편과 함께 스미스 집안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던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기분이 얼마나 짧게 갔는지 조소할 정도이다. 남편의 애정을 두고 남편이 마주치는 모든 평민 계집들과 모든 기생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깨달은 순간 나는 대경실색하였다. 남편이 처음 집에 기생을 데려왔던 날 나는 일주일 내내 울었고 어머님께서는 대노하시어 남편이 제대로 시중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꾸짖으셨다. 이제는 그 꾸짖음이 여불성실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본 뒤 그런 사내임을 아직까지 모르셨으랴.
충격을 받은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하나였다.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저 지루할 따름이다. 시어머님이나 뮤트,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편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진정의 그의 애정을 얻고자 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얘는 순전히 이기적인 까닭에서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매력이 없다거나 내가 호감을 살 만한 용모가 못되어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를 얻는 것이다. 남편에게 보이는 내 모든 애정어린 행동은 그저 남편에게서 이런 확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게 뮤트가 말했던 오소진의 행복이 아까 전에 현애가 말했잖아요. 되게 불쌍했다고. 그게 이 이유입니다. 스미스 가문의 자기 남편이 별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찹을 데리고 오고 여기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일을 볼 수 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숨길 수 없게 된 이래 지난 2달간 장미는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고 방문객은 전혀 받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거북한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그 천한 기생과 함께 사는 것은 고사하고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참을 수가 없다. 최근까지 그 계집과 거의 이야기를 마주 주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계집이 이 집에 머무는 지 3주가 지날 동안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내 아이인 양 거짓말을 하는데 나에게 동참을 시켰고 그것은 어찌되었든 내가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으니 그 벌충을 해야만 한다면 할 수밖에. 그런 신용을 한다는 것이 친어미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상황에 아이를 내 자식인 양 행동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결국에 이 모든 연극이 하등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장미는 대단히 기뻤으리라. 그 계집의 아들은 내 자식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이미 기적에서 빼온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선녀 따위 누가 신경 쓴단 말인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나 이제 나는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계속하여 상기시키는 존재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 무서워야 하는데 불행이 그렇지가 않다. 제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영어 버전에서도 그렇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되시는 분들은 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장관 스미스 상미 말이야. 최고 장관으로서 그는 정말 직전까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어.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지극히 공정하고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은 건 정치였지. 내가 황비에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좋은 장관이었지만 그 사람 가족들의 행동이 딱히 미덕에 정점이 있었다고는 못하거든. 남자가 몇 명의 아내를 갖느냐는 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야. 그 사람이 법을 어긴 건 없어. 다만 관계를 임시시키는 거? 그건 정치적으로 악수였지.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를 잃게 되었던 거야. 몇 년에 걸친 가문의 부도덕한 행동이 결국에 그에게서 황제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거지.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 자, 그 사람에 대해 공정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관한 여러 가지의 기록을 첨부해뒀어. 읽어보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 뮤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스미스 상중 나리와 대화 기록의 번역본 일부. 그게 바로 내가 이 썩은 놈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걸 알게 된 때였지. 형님께서 우리가 갈 주점을 내가 고르게 해주셨다 이거야. 우리 큰형님께서는 나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때가 아니라면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거든. 이건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니야. 내 말은 나한테는 좋지만 형님한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너 같은 교양이 있는 여인이라면 이런 장소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테지. 하하,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도 대충은 알 거야. 안쪽 갑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많은 평민들이 드나들어 적당히 시끌시끌하고 자연스럽게 시꺼먼 때가 탄 나무 가구들이 놓여있는 그런 곳. 아, 거기 운영하는 옆에는 아주 좋은 계집이지. 뭐 그런 곳이라고 할까. 우리는 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이구나, 아우야. 더 일찍 너와 얘기를 원하지 못하여 미안하구나. 형님께서는 아주 예의를 차리며 말씀하셨지. 지랄 연병하시는구만. 내가 대답했어. 아니 어쨌든 간에 만나서 반갑시다. 그래, 뭘 원하는 거요? 난 진심이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형님이라는 자는 거짓말 실력이 형편없거든. 어쨌든 간에 왜 부른 거냐? 이 말이 이유다. 그 무렵 점주가 나와서 요리에게 뭘 원하느냐고 물었지. 이 점주의 집은 지네라고 하는데 내 나이 정도에 내 평생 본 중에서 가장 큰 저통을 가지고 있어. 요새 평민처럼 입고 있어서 그 큰 게 다 아주 잘 보였지. 그게 그렇게 물을 만하지. 형님은 그래 말씀하셨지.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소주를 가져오라고 내가 주문했어. 송겁니다. 점주 계집이 말했다. 나에게선 저희의 제일 좋은 술을 드실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사그릇 술만 마신다 소문? 그런 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솔직히 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헛된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말꼬리를 잡기 싫어서 난 그냥 간단하게 말했다. 난 그렇지 모르지만 내 형님께서는 구두둑하시거든. 사실 말이야. 난 형님이 나에게 돈을 대가로 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빤히 보이거든. 형님이 원하는 걸 드리기 전에 우선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좋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마시겠네. 형님이 그렇게 말하고는 덧붙이셨어. 근데 자네와 함께 마시면 얼마나 내야 하지? 계집이 얼굴 붉히더구만. 놀라운 일이었어. 그런 계집은 우리 형님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연습을 수두룩하게 했을 텐데 말이야. 어쨌든 난 그 계집이 형님에게 아양했다는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었어. 정말이지 지금 그런 문제를 더 일으켜도 되겠소. 그러면 형님이 이 여자를 보낸 주었지. 어쨌든 술을 마시고 우리는 제일 좋은 이라는 말에 관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다는 계집의 저통에 대해 얘기하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서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던 옛날 좋던 시절 이야기를 했어. 제일 연병할 일은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존경받는 양반 노릇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이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내 말에 형님은 웃음을 터뜨렸지. 그러고는 이제 취해서 나에게 모멸적인 말을 대놓고 퍼붓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지구태여 그런 노릇을 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젠장, 빨리 나도 한 잔 따라주시구려. 그 말에 안주 삼아 마셔야겠으니. 내가 대답했지. 형님은 술을 따라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좋아. 도대체 형님께서 원하는 게 뭐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모양인데 안 그러면 나와 말할 이유가 없지 않소 형님. 내 생각에 옳았어. 그래, 이번에는 또 어디다가 박은 거야 형님? 내가 물었지. 박더니 무슨 말이냐? 형님이 대답했지. 아, 잡소리는 그쯤 해두시구려. 내가 말이지. 우리들도 형님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언제나 그 한치 틀림없이 형님 것이기를 박으면 안 되는 곳에 박아서 생긴 것이라는 걸 잘 알지 않소. 형님은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건 완벽한 사실이었거든. 이번엔 상대가 최소한 여인을 만난 거요. 우리 아버지 묘에 대고 맹세하는데 형님은 나를 한 대 치기 직전이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 대신에 그냥 술잔만 비웠어. 그래, 그게 빌어먹은 놈의 문제다. 형님이 말했지. 그 계집이 지금 두 달째 피가 비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상대는 기생이더구만. 난 도와주겠다고 형님께 약조를 했지. 최고 장관이 형님보다야 내가 사실 드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면 의심의 눈길도 덜할 거고 법적인 문제도 전혀 생기지 않거든. 이제 내 말 믿겠어? 나 뼛속까지 빌어먹기 상반다한 사내라니까. 미특이 보여줄게요. 이건 내가 당시에 그 사람에게 했단 말이야. 아마도 거기 그 여자의 가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일화는 대단히 흔한 거였어. 모두 독특한 차림새의 평민 계집 아이 말고 가족이 저지른 난리를 그 사람이 수습하는 거 말이야. 아, 뭐 운지도 그렇고. 하지만 저기 그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래, 그게 그 사람의 파멸을 불러오긴 했지만 그걸 갖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야. 내 말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했다면 아마 그 사람과 똑같이 마셔댔을걸. 사실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야. 우린 수많은 밤을 함께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지. 어쨌든 그 사람은 나 그랬어. 나야 진짜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도 똑같이 술을 한 잔씩 따라줄 정도의 사람이었어. 내가 그 사람이 빌어먹게 양반다운 사내라고 비꼬았던 거? 그게 비꼰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정말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비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정말로 그야말로 그 집안에서 가장 빌어먹기 양반다운 사람이었어. 약간 뮤트가 무슨 어떤 기계 옷을 입고 밖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뮤트가 병님이라 불러가지고 그냥 다른 남자가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네요, 그쵸? 아, 음, 오늘 마지막으로 사과문까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숙부님께 스믹스 상민, 지난번 대화에 관해 제 잘못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부님께서 안 좋은 상황에 들으셨던 것입니다. 요원의 엄격한 처방에 따라 아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상황에 숙부님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먼 길을 오신 것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숙부님께서 무사 출신을 기원하신다고 전하였더니 대단히 기뻐하였고 직접 뵙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는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로 이름은 민희라 지었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회복하고 의원은 다음 주면 아내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쌓였습니다. 화를 냈던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숙부님께서 여전히 제 아내나 아이 혹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숙부님께 마음을 보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조카 상민 올림. 이게 저번에 싸웠던 그 싸우고 나갔던 사람들을 미안하다고 보내던 거네요.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고요. 아프리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